헤헤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옥입니다. 그리고 즐거운 추석 보내시기 바래요. 그러면은 이 추석을 맞이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일본에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 일본의 지하철, 그러니까 전철 제도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있으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요. 오늘은 도쿄 전철 이해라는 표현으로 제가 지금 관광 일을 하니까요.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꿀팁이랑 그 다음에 아주 기초적인 거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본에 여행 오시기 전에 이 영상 꼭 한번 보고 오시면은 무조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도쿄 전철 2회인데요. 여러분, 일본은 아주 전철이 복잡합니다. 특히 일본이라고 했을 때 좀 오해가 있는데 도쿄의 그 전철을 지도를 한번 보신 분들은 야, 이거는 예술이다 싶을 정도로 완전히 복잡하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일단은요, 일본 전철은 기본적으로 세 개예요. 뭐냐면은 하나는 제일 일본 전체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요, JR이에요. JR이라는 노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철, 프라이빗 라인이라고 해가지고 사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가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운영사마다 조금씩 이제 다른데요. 도쿄에 그 JR이라는 노선, 아마 이 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지상을 다니는 데고요. 이거 한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JR은 도쿄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도쿄가 막 이렇게 있다면은 한국의 2호선처럼 이렇게 동글게 가고 있는 게 기본적인 JR이에요. JR. 그러니까 여기에는 주로는 신주쿠가 있고, 시부야 있고, 도쿄역이 있고, 뭐 이케부쿠로 있고, 시나가와역이 있고처럼 굉장히 중요한 큰 역이 있고, 그거를 동그랗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게 기본적인 JR이고요. 이거를 특히나 우리는 야마노테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야마노테선. 그러니까 이 야마노테선이 한국에서 말하는 2호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야마노테선 외에도 여러 가지 JR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 야마노테선을 이렇게 도쿄를 신주쿠에서 이렇게 도쿄를 지나서 치바 쪽으로 가는 JR도 있습니다. 이런 JR도 있어요. 이거를 추오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추오선. 그러니까 추오선을 타면은 야마노테선을 이렇게 동그랗게 가야 되는 곳을 이렇게 바로, 예를 들어 신주쿠에서 도쿄역까지 한 15분 정도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JR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건 완전 기초적인 거니까 다른 거는 좀 생략할게요. 그리고 지하철은요, 사실은 여기서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 지하철이라는 거는 막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이 지하철에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도쿄에는 서브웨이 티켓이라는 게 있어요. 서브웨이 티켓. 그러니까 이게 서브웨이 티켓이라는 거는 요 지하철을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패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하철을 사용해가지고 관광을 즐기기 위해서 발행되는 패스인데, 중요한 거는 이 JR 탈 수가 없어요. JR 탈 수가 없어서 이 지하철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인 이해는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일단은 노선 이해는 불가능해서 이름을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이름에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하철은요, 기본적으로는 도쿄 메트로 라는 이름이 도쿄 메트로 뭐 무슨 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하나 더 있어요. 도에이선.
이 도에이 무슨 선이라고 하는 것도 메트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다니고 있는 역이 그 메트로 패스로 이용 가능한 그런 범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구글 지도로 찾으신 분 많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같이 나와요. 야마노테선 타고 그중 그 뭐 어딘가에서 도쿄 메트로 무슨 선 타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잡하게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메트로로만 가능한 선택지가 있으면은 그걸로 선택을 하시고 찾아보시는 거를 추천을 하고요. 또 제가 하나 또 추천드리는 거는 그 선배한테 배운 건데요. 도쿄 메트로 사이트로 가시면은 도쿄 메트로가 운영하는 그 환승 안내가 사이트로 나와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 유심 같은 거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로밍 되시는 분들은 도쿄 메트로를 그 네이버로 찾으시지 마시고요. 구글 같은 걸로 찾으시고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환승 이렇게 써 있거든요. 거기서 찾으시면은 도쿄 메트로랑 도에선 이 두 개로만 운영이 되는 가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자면요. 이 지하철로만 다니는 도쿄 서브웨이 티켓 메트로 패스가 있는데 그 서브웨이 패스는요 가격이 되게 싸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돌아다니기에는 아주 좋아요. 왜냐면은 이게 24시간 단위로 있거든요. 24시간, 그러니까 48시간, 72시간 이런 식으로 파는데 72시간짜리가 3일 이용할 수 있어서 1,500엔이에요. 1,500엔. 근데 이게 엄청 싼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시면은 3일 동안 이 지하철을 막 탈 수가 있어서 좋은데요. 좋은데 한 가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야마노테선 2호선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 2호선 안 타고 다른 선만 타야 돼요. 물론 가는 데는 가죠. 근데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이 메트로도 그런 이해를 한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메트로 패스는 가격이 완전 싸요. 싼 대신에 돌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마노테선을 타면은 쭉쭉 가는 데를 메트로 타면은 조금 이렇게 멀리 갈 수도 있다는 거. 그것만 한번 조심하시고요. 이거 할 때 미리 어디를 가면 좋을지. 사실 도쿄는 너무 좁은 데라서 야마노테선이 있어도 그 근처에 메트로선이 있거나 이 걸어갈 수 있는 거리다 뭐 굳이 걸어가야 되나 싶을 수도 있지만 진짜 돈을 절약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서 그럴 때는 한번 구글 지도를 찾아가지고요. 미리 가는 위치를 확대해가지고 여기 근처에 이 역이 있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거는 하라주쿠예요. 하라주쿠가 JR 야마노테선이 있는데 그 옆에 바로 지하철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쿄 메트로 후쿠토신선이라고 해가지고 하라주쿠 아주 바로 옆에 메트로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면 사실은 메트로역이 너무 근처에 있다. 근데 야마노테선밖에 안 뜬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거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철이라는 게 뭐냐면은 세 번째인데 사철은 아마 한국 분들이 많이 다니시는 것은 거기에요. 오다이바 쪽. 그리고 팀랩을 가시는 분들은 그 도요스 쪽으로 가실 텐데 이 바다 근처를 다니는 노선이 있어요. 오다이바가 이 도쿄의 오른쪽 하단에 있는데 이쪽에 다니는 린카이선이라고 하든 뭐 그런 선이라든가 오다이바 쪽을 지나가는 선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철이라서 물론 이 지하철역 그 지하철 패스 못 쓰고요. 그리고 조금 비싸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니시는 분들은 그거를 가격도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빠른 지하철 이해에 대한 건데요. 살짝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메트로 패스 같은 거 안내를 하는데 너무 돌았다 이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돌고 가니까 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그렇게까지 움직이지 않고 메트로 패스를 굳이 살 필요가 없다 싶은 분들은 그냥 교통카드를 구매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교통카드에 대한 것도 한번 얘기를 꼭 해야 되는데요. 이 교통카드가 또 골치 아픕니다. 왜냐면은
지금 일본의 교통카드가 그 IC 칩이 부족해가지고요. 일반적으로 팔고 있는 팔았던 것을 구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스이카라는 카드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파스모라고 있는데 한국 분들이 파스모를 너무 많이 잘 아시는 것 같은데 너무 파스모가 좋다라고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 말하자면요, 이 두 개는 똑같습니다. 스이카는요 JR이 발행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지하철 쪽이 발행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지하철이 발행하니까 지하철 회사들이 발행하는 것이 파스모예요. 이 두 개를 도쿄 내에서는 아시면 되고요. 근데 현재는 IC 칩이 부족해가지고요, 일반 교통카드, 그러니까 스이카, 파스모 구매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뭘 구매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요, 이 스이카 중에서는 웰컴 스이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웰컴 스이카는 뭐냐면은요, 여행자를 위한 패스, 교통카드예요. 그러니까 일반 패스 스이카 이런 거랑 달리 제한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28일간 사용 가능합니다. 28일간. 그러니까 하나 가지고 또 여행 왔을 때 써야지가 못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여행자분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쿄 내에서는 웰컴 스이카가 있고, 또 하나는 파스모에서는 파스모 패스포트라고 있어요. 패스포트 어떻게 쓰지? 파스포트인가? 아무튼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있는데요. 여기서 정말 이게 좀 미안한 일이 있습니다. 구매할 수 있는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아야 조금 덜 고생합니다. 뭐냐면은요, 웰컴 스이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파스모 패스포트도 그렇고 여행자용이에요, 둘 다. 근데 여러분이 꼭 거기서 구매했으면 좋겠다라는 장소가 있어요. 뭐냐면은 공항. 여러분이 꼭 공항 도착하고 이동하시잖아요. 근데 그 공항에 갈 때 공항에서 웰컴 스이카 구매 가능합니다. 나리타 공항. 그래서 나리타 공항 도착하시는 분들은 웰컴 스이카를 그냥 구매하고 오시는 게 나아요. 안 그러면은 지금 도쿄 시내에서는 웰컴 스이카를 안 팔아요. 근데 아까 JR 2호선 같은 선이라고 했고 제일 편한 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JR 쪽에서 사려고 하면 웰컴 스이카 못 사요. 그리고 파스모 패스포트는 지하철이 발행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JR에서는 파스모 같은 그 지하철 이름이, 그러니까 여기는 JR이고 여기 지하철이니까 발행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또 지하철 역할을 걸어가야 되고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요, 공항에서 교통카드 구매하시고 그 교통카드를 사용해가지고 야마노테선도 타고 지하철, 사철 다 탈 수 있으니까요. 그냥 일반 교통카드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충전을 하면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거 한번 진짜 조심했으면 좋겠고요. 파스모 패스포트는 주로는 그 지하철역에서 판매한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 신주쿠에서는 또 아무 데서나 안 팔아요. 왜냐면은 이게 여행자라는 그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권 같은 게 필요한데 그걸 발권기에서 어떻게 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보통 파스모 패스포트 같은 거는 그 발권기로 발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창구에 가야 돼요. 근데 아무 데서나 창구가 없거든요, 사실은 일본은. 그러니까 정기권을 파는 좀 큰데, 예를 들어 신주쿠면 마르노치선에 있는 그런 데까지 안내를 하는데 거기까지 가셔야 돼서 정말 개고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웰컴 스이카를 공항에서 구매하고 오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짚어줘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이런 웰컴 스이카 그 파스모 패스포트 같은 거는 환불이 안 되세요. 그러니까 그 구매할 때 그 구매하잖아요. 그리고 돈을 차지, 그러니까 충전을 해가지고 쓰는 건데 돈 남았다 싶으면은 보통 환불해가지고 가면 되는데, 이런 스이카나 파스모 같은 거는 되거든요. 근데 여행자 용권은 안 돼요. 그래서 편의점 같은 데에서 쓸 수가 있어요. 그거를 알고 있으면은 남은 거를 좀 편의점에서 할 때 그 파스모를 쓴다 해가지고 구매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 요 정도? 지금 빠르게 말했지만 대강
아예 처음 일본 오시는 분들은 좀 이해가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진짜 마지막 죄송해요. 진짜 마지막으로 만약에 후쿠오카나 오사카 가시는 분들은요. 이름이 스이카 파스모가 아닌 다른 그 지역에서 발행되는 IC 카드가 있어요. 교통 카드가 있는데 구매를 해놓으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러면은 보통은 호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명한 것들은 호환이 돼요. 그러니까 이름이 달라도 도쿄에서 쓸 수 있는 거 많습니다. 충전도 가능한 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오사카, 후쿠오카 큰 도시 가시는 분들은 거기서 제일 유명한 것들은 보통은 호환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구매를 하시고 또 도쿄 여행 오실 때는 그거 가지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뭐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그 스이카 이런 것들이 그 아이폰 앱으로 다운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빠르게 말해서 지금 좀 엉망진창이지만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지금 정말 이 웰컴 스이카 교통 카드 구매하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생각하시고 충분히 또 교통비가 비싸니까요. 최적화된 그 이동 수단 한번 찾아오시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도쿄의 그 전철 이해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제가 화이트보드 샀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도움이 되겠죠? 네, 그럼 여러분 정말 즐거운 추석 보내시고요. 일본 여행 오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히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그럼 또 다른 콘텐츠로 봬요. 안녕.